새해 첫날 월북 사건이 벌어지면서 22사단이 또다시 경계 작전에 실패했습니다. 지난해 2월 오리발 귀순이 발생한 지 1년도 안 돼 대북 경계망이 다시 뚫린 건데요. 지난 1일 새벽 0시 51분쯤 민간인 통제 초소로 걸어오던 김모 씨가 접근 말라는 경고 방송에 뒤돌아섭니다. 하지만 김 씨는 군 CCTV를 피해 계속 북상했고 이날 오후 6시 36분쯤 GOP 철책을 넘었습니다. 이 지점에 설치된 군 CCTV 카메라 세대에 김 씨의 모습이 총 5차례 찍혔지만 육군 22사단은 영상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포착 영상을 확인하지 못했고 철책 현장 확인 시 이상 징후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김 씨의 무게를 감지한 철책 센서가 경보를 울리자 뒤늦게 CCTV 영상을 돌려봤지만 CCTV 카메라에 시계를 맞춰놓지 않아 엉뚱한 시간대만 확인하곤 문제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때까지 철책 경보 보고를 받지 못한 대대장은 비무장지대 내 열상 감시 카메라에 김 씨가 포착되자 귀순자로 오판해 엉뚱한 구역을 수색했고 결국 월북을 막지 못했습니다. 군 수뇌부는 사건 발생 후 나흘간 사과하지 않다가 문재인 대통령이 경계작전 실패를 질책하자 문재인 대통령은 22사단 지역에서 발생한 경계작전 실패는 있어서는 안 될 중대한 문제로 뒤늦게 원인철 합참의장이 국회에서 사과했습니다. 참 우리 군이 연속적인 경계 실패로 또다시 우리 국민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해서 참 너무나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사실 이 경계 실패 문제는 과거에도 이제 가끔씩 있어 왔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정부 들어와서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발생했다는 것이죠. 2018년 9월 19일 날 9.19 남북 군사 합의가 있고 나서 1년 후인 2019년 6월 15일 날 삼척항에 북한 어선이 아무런 제재도 없이 들어왔거든요. 거기에 타고 있던 이제 북한 어민들이 우리 국민들하고 대화도 하고 심지어는 이제 핸드폰까지 빌리고 경찰이 오니까 이제 기순한 거거든요. 이게 소위 말하면 해상판 노크 기순이라고 불립니다. 이 이후에도 최전방 GOP에서 월책 기순이라든지 또 동해안의 겨울바다를 헤엄쳐서 온 수영 기순이라든지 또 이번에 월북 이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해서 지난 30개월 동안에 크고 작은 경계 실패를 따져보니까 17건이더라고요. 17건이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이게 2개월에 한 번 꼴로 이게 경계 실패가 있었다는 것인데 이러다 보니까 우리 국민들께서 많이 걱정하시고 우려하시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서 국방부 장관이 대국민 사과를 취임 후에 7번이나 했는데 우선 장관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드리게 되어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드리게 되어 돌이킬 수 없는 상처와 아픔을 남겨드리고 대단히 부끄럽고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다수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것에 대해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제 우리 서욱 장관이 재임 기간이 지금 16개월 차거든요. 2개월에 한 번씩 사과하는 꼴입니다. 네네. 근데 참 안타깝죠.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만 다른 사건은 차치하고 경계 문제만 가지고 제가 말씀을 잠깐 드리면 저는 이 경계 문제와 관련해서 계속 이렇게 반복되고 사과가 이루어지는 게 경계 실패에 대한 원인 진단이 잘못된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경계 문제는 감시 장비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철책이나 이런 어떤 시설, 경계 시설물도 중요하고 또 시스템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근데 다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가장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사람인 겁니다. 우리 군의 지금 이제 정신적 대비태세가 왜 이렇게 무너졌느냐. 결국 우리 군이 어느 순간 적이 없는 군대가 된 겁니다. 이게 군인에게 있어서 적이라는 것은 사격할 때 우리가 표적과 같은 것이거든요. 사격해 보셨겠지만 사격할 때 표적이 없으면 사격할 수 있습니까? 못 하잖아요. 아마 사격을 못 하든지 허공에다 대고 쏘든지 그럴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상황이 우리 군이 지금 현재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군이 표적도 없고 목표도 없고 목적도 없는 군대가 되다 보니까 싸워 이길 수가 없는 군대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우리 군에게 적을 되돌려줘서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이렇게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경기 실패의 연결고리를 차단시킬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맞는 말씀인데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뭐 문정부 들어와서 특별히 이런 뭐 기강이 했다라는 것도 좀 과도한 지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미 뭐 그전 정부 중에서는 무장공비가 침투한 사건도 있었는데 그거를 일방적으로 이렇게 할 건 아니라고 생각되고요. 다만 군이 철책 경비를 제대로 하지 못한 점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봅니다. 1년여 사이에 같은 사람으로부터 같은 장소에서 이렇게 뚫려 있다는 거는 뭐 어떤 현실적인 제약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되고요. 같은 그 22사단이 그 해안 경비하고 이제 육지 경계까지 같이를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특히 이제 장병의 복무 기간도 짧고 뭐 여러 가지 같은 차원에서 현실적인 여건은 경계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이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이나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게 아무래도 이제 제대로 안 된 것 같습니다. 특히 소위 경계 장비의 과학화를 고도화시킨다 했는데 지금 CCTV는 장병이 그걸 발견을 못했고, 예. 그리고 경보음은 출동을 했는데 별 이상이 없는 것으로 했고, 지금 군에서는 오작동이 많다. 특히 동물이 출동을 할 경우에 사람인지 동물인지를 감별이 안 된다. 이미 그 시중에는 이상한 동태를 보이는 용의자, 범죄의 용의자 같은 사람들을 딱 포착을 하거든요. 그런 것들도 저는 그 경계 장비에 도입하면 충분히 훨씬 고도화될 거로 생각됩니다. 현재 설치되어 있는 CCTV, 군에 설치되어 있는 CCTV는 옛날 구닥다리 CCTV가 아니고 지능형입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어떤 유사한 지능형인데 이 지능형이란 건 뭐냐면 말씀하신 대로 움직이는 물체가 딱 잠지가 되면 바로 삐리삐리삐리 하면서 경고음과 함께 경고 등이 켜집니다. 그러면서 그 현장이 바로 팝업이 됩니다. 이 세 가지 기능이 지능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3개의 CCTV에서 5차례에 걸쳐서 다 감지가 됐고 그걸 참 안타깝게도 우리가 놓쳤습니다. 그걸 바라보는 근무병은 뭐 했나? 이 CCTV의 지능형 제가 이렇게 그 조사 결과 발표를 보니까 5번이나 확인이 CCTV에 잡힌데도 불구하고 그걸 놓쳤다는 게 좀 많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CCTV를 보는 병사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한 명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면 이제 교대로 이제 하는데 네. 시간대로 해서 뭐 2-3시간에 이렇게 한 번씩 교대해서 근무해서 하는 방안도 있고 뭐 4-5시간 하는 데 있고 인원에 따라서 틀립니다만. 근데 봐야 하는 화면이 많으면 혼자서 그거를 다 체크하기는 힘드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이제 중대급에도 CCTV가 있고 그다음에 중대급에는 많지 않으니까 한 화면에 1개 내지 2개가 들어옵니다. 그다음에 대대급에 가면은 한 화면에 4개 내지 6개가 들어오고 한꺼번에 들어오니까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중대에서도 보고 대대에서도 보고 이번에 중대에서 봤습니다. 봤는데 이게 대대에서 다 놓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참 말씀드리기가 제가 참 민망해서 말씀을 안 드렸는데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인력이 부족해서 한 점도 있을 테고 현실적으로요. 또는 그를 근무하는 장병이 전문성이 좀 떨어져서 그냥 지나칠 수도 있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제가 뭐 왜 정신무장, 정신적 대비대서를 말씀을 드렸냐면 그런 어떤 것들이 이게 정신무장이 좀 흐트러져 있으면 봐도 안 보이는 거고 만져도 안 느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제가 우회적으로 말씀을 드린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제가 이 기사를 보면서 22사단에서 계속 사고가 나고 있잖아요. 근데 굉장히 마음이 좀 착잡한 게 제가 이제 바로 그 옆 부대에서 근무를 했었거든요. 몇 사단이었어요? 12사단인데 그게 이제 휴전선에서 이제 저 GOP에서 근무를 했는데 가장 오른쪽에서 근무했으니까 바로 저희 옆 사단이 이제 22사였어요. 옛날에 이게 동해경비사령부였는데 처음에 그 GOP에 배치됐을 때 받은 교육이 뭐냐면 작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받아도 경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 못 받는다. 분명히 이것은 그냥 게으름 탓이다.
라고 저희한테 이제 휴전선에 근무하는 애들한테 계속 그렇게 교육을 시키더라고요. 이번 사태를 보니까 미스테리가 많거든요. 물론 오래전에 근무지만 이게 휴전 철책선이라는 게 뒤에 민통선 안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민간인 통제구역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민간인들은. 근데 그 민통선 구역을 다 뚫고 들어온 거거든요. 그리고 밤이 되면 거기는 불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정말 밤에 나가면 내 손가락이 잘 안 보일 정도라고요. 달빛이 환하게 밝지 않은 이상은. 그렇게 깜깜한 지역이고 추운 지역인데 한겨울 안에요. 그 사람이 그 민통선 지역을 대낮에 막 통과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보이면 당장 검거가 될 테니까. 그러면 아마 그 사람은 어디 숨어 있든가 숲속에 숨어 있다가 야간에만 이동하든가 했을 텐데 그 산악 지역에 거기서 어떻게 거기를 저는 제가 근무를 했어도 밤에 절대로 혼자 나가서는 길을 찾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 어떻게 거기를 찾아 들어갔을까? 그리고 사실 철책에 보면요. 아무리 몸이 가벼운 사람이 올라간다 하더라도 이제 철조망이 있고 그 아래 그 철책 올라갈 때 그 밑에 돌 같은 거를 다 쌓아놔서 힘이 조금만 받으면 우르르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몸무게가 몇인지 모르지만 사람이 그거를 철책을 타고 올라가는데 거기 설치해놨던 부비 트랙 같은 것들이 전혀 작용을 안 했다는 게 일단 이해가 안 되고 그다음에 넘어가서 땅에 떨어졌으면 그 휴전선 철책 앞은 다 잘 보이게 풀을 여름철에도 풀을 다 깎아놔요. 그리고 겨울철이 되면 동해안 지역은 거의 눈이 이만큼씩 쌓이거든요. 발자국 같은 게 다 남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 눈이 하나도 없었고 땅이 완전히 얼어서 발자국이 하나도 흔적이 안 남았나? 어떻게 그걸 그렇게 휴전선을 쉽게 넘어서 북한까지 갔을까도 정말 이해할 수가 없는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에요. 게 저도 이제 뭐 전방에 훈련으로 거의 한 달 정도 합하면 그렇게 가 있었는데 아니 이거 21살 들어갔는데 아니 그 민통선 딱 해가지고 그 초소까지 걷는데 6시간인가 걸어들어가고 길은 하나밖에 없고 양쪽은 다 지뢰밭이거든요. 그런데 거기를 어떻게 갔는지 그냥 이해가 안 된다니까요. 정말로 무슨 지도가 있어도 불을 켜지 않고는 갈 수가 없는데 불 켜면 못 갈 거 아니에요. 그럼 깜깜한 밤에 불빛도 없이 그걸 어떻게 그 산길을 찾아서 민통선을 돌파를 해서 휴전선까지 갔고 그다음에 그걸 넘어갔는지는 제가 보기에는 군에서 다른 거 하지 말고 그 루트를 한번 추적을 해보세요. 그게 어떻게 돼서 그런 일이 있는지.